자, 개념 원리에서 118페이지를 펴면은 거기 함수의 그래프라고 있을 텐데 뭐 저번 시간에 증감표는 안 그릴 거고 적어도 3차 함수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는 그래서 118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119페이지에 보면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설명을 대충은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표가 다 있고 거기 그림도 다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랑 쫓아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개형이 여러 가지 개형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여줄게요. 4차 함수에서. 근데 4차 함수를 미분을 치면 몇 차 함수니? 3차 함수지. 그래서 첫 번째는 f'x가 이꼴 빵으로 생각해보면 3차 방정식이 돼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되면 근을 제일 많이 가져봤자 실근을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 3개까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형태는 첫 번째는 3차 방정식 미붙인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야. 최고 차이의 개수는 양수라고 칠게요. 그럼 꿀렁꿀렁한 3차 함수가 뭐 대충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F'이. 그러면 이제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인데 요걸 기준으로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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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버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프라임을 그린 거니까 그지? 디테일한 값보다는 부호만 알면 돼.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음수 0 찍고 양수 0 찍고 음수 0 찍고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의 그래프를 예상을 해보면 음수니까 여기서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그치? 내려가 0 찍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 0 찍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내려가 0 찍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꿀렁꿀렁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대충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자, 그런데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근이 많아봤자 3개인데 근이 2개가 겹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중근을 1개 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을 1개 가지는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근데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근 3개 가질 수 있는 3차 방정식에서 2개가 겹쳐야 돼. 그지? 그러니까 중근인데 중근이면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니까 3차 함수가 그래프가 x축에 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접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요런 스타일로 요렇게 극대가 접하든지 아니면 요런 스타일로 요렇게 극소가 접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지?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프라임을 그린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형태는 또 똑같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르륵 조르륵 내리고 여기도 쪼르륵 쪼르륵 내린 다음에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책이 다 대충 있어요. 음수에서 0 찍고 음수 된 다음에 0 찍고 플러스. 여긴 요런 스타일. 여기는 음수에서 0 찍고 플러스 0 찍고 다시 플러스. 요런 스타일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는 어떻게 돼? 내려가 0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갑니다. 0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는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고 올라가고로 따지면 특별히 2차 함수의 그래프 있잖아. 이렇게 그냥 생긴 거. 그거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또 이런 데는 물어보지도 않아 잘.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 0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올라가 0 찍은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생기는데 마치 여기를 자르고 여기만 보면은 뭐처럼 생겼어? x 3승의 그래프처럼 생겼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실근은 1개밖에 없고 3차 방정식의 나머지 2개는 무슨 근이겠어? 허근 2개란 얘기야. 이렇게 허근 2개의 실근 하나일 때는 3차식이 그냥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만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좀 꿀렁꿀렁 되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프라임만 부호만 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0 찍고 그 다음에 플러스 조금 플러스 많이 플러스 결국 그냥 플러스다 이거지.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쪼르륵 내려가지고 내려가 0 찍고 올라가는데 약간 흐트러지긴 하지만 그냥 올라가 이거지 뭐.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뭐가 있어요?
그래프의 개형이 있습니다. 그의 그림이 대충 나와 있는 거야.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3차 함수뿐만 아니라 4차 함수도 대충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3차랑 4차를 그렸으면 미적분 1은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수능 전체 출제 범위는 또 끝난 거야. 왜냐면 5차 함수 이상은 어차피 안 나온다 그랬고 다항 함수만 나온다 그랬으니까 끝난 건데, 근데 여기서 5차 함수나 6차 함수 그래프를 그러면 못 그리겠니? 그릴 수 있겠니? 대충이라도 뭐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이제부터는 어떤 함수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상한 함수, 아니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또는 삼각 함수 같은 것도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반론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y는 fx란 놈이 있는데, 정리하는 거야.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만으로 정리를 해보면 3차 함수, 4차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결국 요런 꼴이냐 요런 꼴이냐 요런 꼴이냐를 결정하는 건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의 미분친 녀석이, 그지? 미분친 녀석이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냐, 중근하나 실근하느냐, 아니면은 실근하나 허근 두 개냐, 요런 근의 스타일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의 4차 함수의 아무튼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야? y는 이 아니고 미분을 치세요. f'x. 그 다음에 이 꼴 빵이라고 하면 뭐야? 방정식으로 바뀌어져. 차수가 하나 낮은 그 녀석의 실근. 실근이 어떤 스타일로 가지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fx의 그래프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모습, 개형,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두시면 이 정도는 참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죠? 이거 필기인데, 이 노란색이. 그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필수예제 17번으로 넘어가 버리시면, 첫 번째 거는 3차 함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두 번째 녀석 4차 함수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이야. 그지? 자, 무지성 일단 미분부터 칩니다. 미분부터 치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4에다가 x까지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뭐야? 또 합차공식 때문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 꼴빵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3차 함수가 있는데 근이 어디서 생기는 거야? 3차 방정식이 근이 0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데서 생기는 거야. 그지? 근데 또 최고차의 개수를 봐야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3차 함수가 나중에 우상향을 가리켜야 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란 얘기는 2차 함수도 나중에 우상향이 된다.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란 얘기야. 1차 함수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나중에 우상향이 된다는 얘기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나중에 우하향이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내려가. 그지? 그리고 2차 함수도 나중에 내려가는 거야. 3차 함수는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나중에 내려가는 스타일로 꿀렁꿀렁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런 스타일로 생긴 거야. 이게 다항함수의 형태야. 그러면 여기 있는 미분친 3차 함수는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실근을 어디에서 가져야 돼? 0, 1, 마이너스 1 이런 데에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3차 함수의 근을 가지고 프라임을 대충만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F 프라임.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0,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기준으로 조르르르 내리면 됩니다. 그죠? 내리고 부호만 판단해. 플러스 0 찍고 마이너스 0 찍고 플러스 0 찍고 마이너스 뭐 이런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출발할 때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올라가 0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요. 0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생긴 건데 근데 왜 여기 쌍봉이 생기는데 이 쌍봉을 왜 똑같이 그렸냐?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짜로 그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얘 봐봐, 얘. 0 집어넣어봐, 0. 0, 어디 지나? 3 지나지. 그러니까 0에서 여기가 3이란 얘기야, 3. 그지? 그럼 X축, Y축을 대충 표현해보면 이게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3이니까 이제 X축은 또 0 있는 데는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함수 값을 한번 찾아볼게. 1에서 얼마니? 1 갖다 집어넣어봐. 그럼 5 빼기 1이니까 4겠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도 극대값이 돼요. 극대값.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봤자 이게 제곱이랑 4차니까 짝수차 함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1 될 거예요. 그러니까 5 빼기 1이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여기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4로 극대값이 같은 거고 0에서는 3의 극소값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귀엽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은 또 잘 못 그리긴 했지만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그림 컴퓨터로 그려놓은 거 보이죠? 4차 함수. 지금 120페이지야. 그림 그려놓은 거 보이지? 어때? 컴퓨터가 잘 그려놨어요. 걔랑 뭐 대충 비슷하다 이거지. 아니 그렇잖아. 요게 지금 4, 3이면 이게 한 칸인데 요거가 세 칸이야. 이게 말 되냐? 말 안 되지. 만 괜찮다 이거야. 이 그래프의 성질은 대충 밝혀준 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필수 예제 18번도 같이 가자.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미분친 2차 함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프라임이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극대극소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지? 올라가다가 멈추고 그냥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극대극소가 생겨 안 생겨?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생기고 극대극소가 생기려면은 미분친 2차 방정식 이꼴빵의 근이 어떻게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미분친 함수의 이꼴빵 실근. 실근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 녀석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18번의 첫 번째 거를 한번 봅시다. 18번의 첫 번째 걸 보면은 3차 함수예요. 이제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대충 알아야 돼. ax의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5-3a x 플러스 1이 있는데 그 값이 존재한대요. 그죠? 그럼 미분부터 쳐놔. 미분부터 치면 어떻게 돼? 3a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3a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꼴빵이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서로 다른 그치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값이 존재한다는 이 표현이 미분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표현이 바뀔 수 있는지 요거를 갖다가 느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푸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그럼 무슨 식 써야 되겠니? 무슨 식? 판? 그치, 또별식 가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가요. 반을 가르면 6이지. 66에 36.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15-3a.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돼. 그지? 9로 나눌까, 이거? 9로 나누면은 4-a에 5-a. 이 녀석이 0보다 큰 거라서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건데 이거 근 인수분해 보이지? 1하고 4잖아. 근데 큰 쪽이니까 작은 거보다 더 작고 큰 거보다 더 크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 맞았게 틀렸게? 맞았게 틀렸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딱 봐봐 틀렸잖아. 왜 틀렸어? 이거 맞긴 맞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에서 fx가 몇 차 함수라 그랬어? 3차 함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3차 함계수가 0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다가 이거다 이렇게 잘 안 쓰거든. 잘 안 써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많이 써요. 0보다 작은 건 되고 0보다 다시 크기 시작해가지고 1보다 작은 거 가능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건너뛰고 어디서부터? A 값이 4부터는 4보다 커야 돼. 요렇게 나눠서 써야지 제대로 된 부등식 답이 되는 거야.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18의 두 번째 문제도 그냥 할 만한 것 같은데, 그지? 18의 두 번째 문제는 fx 있죠? 빨리 풀면 돼. x 세제곱 플러스 kx의 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2인데 이번에는 그 값이 없대. 그지? 이번엔 그 값이 없대. 빨리 미분 칠게요.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인데 이 녀석 이 꼴빵이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그 값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란 얘기지. 아니란 얘기니까 오히려 중근을 가지거나 또는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중근도 되고 허근도 되고. 그래서 그 값이 없다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또 무슨 식 가는 거야? 4분의 판별식 가는 건데 반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숑숑 마이너스 3, 3은 9 k 이건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k로 묶으면은 k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9랑 0이 근이지 0보다 작은 거니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9부터 0까지인데 마이너스 9랑 0이 들어가. 이렇게 풀면 또 이제 금방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대충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번으로 가버리면 필수예제 19번 요거는 따로 제목이 살짝 있긴 해요. 그죠? 자, 19번에 1번만 일단 적어놓고 문제를 적어놓고 갈게요. fx가 있는데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ax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극대극소를 갖기는 하는데 문제가 아주 신기합니다. 0부터 1 사이에서는 극소를 갖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쪽에서 극대를 가진다.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미분을 쳐봅시다. 미분을 쳐보면 이거 3차 함수 무서워하면 안 된다. 기껏해야 미분 치면 몇 차 함수라 그랬어? 2차 함수는 근데 몇 학년 거야? 공통수학 1, 2야. 그지? 그래서 이거 이 꼴빵에 근이 생길 텐데 얘는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이면 근이 어떤 식으로 생겼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러니까 앞에 근, 뒤에 끈이 이렇게 있을 텐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근만 가진다고 치면 빠르게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양수다 이러면 끝났잖아. 저기 스타일처럼. 근데 여기는 그냥 근만 가진다는 게 아니라 그 근 가지는 데에서 극대극소가 생길 텐데 그 극대극소의 위치를 0부터 1 사이랑 1보다 클 때는 극대 이런 식으로 좀 근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좀 조절을 조금 해달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근을 어떤 스타일로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치고 여기를 1이라고 치면 위로 볼록인 애가 어떻게 생겨야 되겠니? 이렇게 생겨야 될까? 아니야?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겨야
여기 있는데 알파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서 무슨 값이 생겨? 극소가 생기고.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이런 데서 뭐가 생겨? 극대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문제 푸는 식은 0부터 1 사이의 근한계, 1부터 큰 쪽의 근한계.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되다 보니까 문제 푸는 식은 실제로 미분치인 F'이 0에서는 양수 음수. 밑에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1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림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건 판별식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프라임이니까 지금 F'에서 0일 때 집어넣어봐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지. 자, 이 녀석은 양수 돼야 돼? 음수 돼야 돼? 음수 돼야 되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지? 하나 더. F'1. 그지? 프라임이 1이 위쪽 돼야 되니까 1 집어넣어볼게. 마이너스 3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 이 녀석은 양수가 돼야 된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일단 풀면 답이 되긴 하는데 우선 풀어볼게요. 우선 풀면 요거를 풀면 뭐가 돼? a 값은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편안하게 풀었어. 두 번째, 요거를 풀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게 양수인데 1, 2에다가 1, 3 한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경계가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3인데 그지? 이게 큰 쪽이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야 돼. 그지? 그래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a 값은 이제 2분의 3보다 크다 이건데 위에 것까지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음수인 건 안 되니까. 양수인 것 중에서. 공통된 데는 여기겠지. 그래서 우선 최종 답은 A 값이 2분의 3보다는 좀 커야 되겠다. 요게 이제 우리의 답입니다. 그런데 답 맞았지? 맞았어. 근데 이런 게 있어. 3차 함수 쫄 거 없어. 3차 함수 뭐 극대역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미분치면 2차 방정식이야. 이 녀석의 근의 위치를 설정하는데 그냥 근 가진다 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0부터 1 사이에서 극소를 가지고 좀 1보다 클 때 극대를 가진대. 그렇다는 얘기는 근만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근의 위치를 살짝 왼쪽으로 아니면 살짝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개념을 길었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부르더라? 이런 거. 근의 위치를 살짝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 근의 분리 처음 들어본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9번에다가는 책에다가 큼지막하게 그냥 판별식만 쓰면 안 되고 근의 위치, 근을 내가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근의 분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더 들어. 쉴 거야. 더 들어. 123페이지는 4차 함수의 극값을 가질 때 말 때 막 이런 거니까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는 싹 삭제하세요. 확인 체크! 또 삭제합니다. 알았죠? 1, 2, 3페이지 지우시고요. 그러면 바로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그거는 잠깐 있다가 할 거고 넘어가서 최대 최소에서도 그래프와 관련된 것만 할 거야. 지금 지우는 페이지를 잘 들어야 돼요. 127페이지부터는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삭제. 128, 129도 안 할 거예요. 활용은 하지 맙시다. 연습 문제까지 넘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에서도 258 삭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다 하지 마. 258, 9, 10, 11, 12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263도 활용 문제니까 삭제. 실력업 내 문제도 싹 다 삭제. 우리는 어디까지만 숙제한다 그러면 257번까지만 합니다. 알았죠? 257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숙제할 때.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편안하게 알려줄 거니까
힘을 내보시고 요거 하는 정도는 좀 합시다. 그런데 요거 하나 시킬 거예요. 지금 페이지 120페이지를 펴면은 다른 거는 못해도 좋지만 적어도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 그래프는 좀 그릴 수 있긴 해야 되거든. 그림은 그려야 되니까 요거 237번에 보면은 확인 체크 237번에 네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농담 아니고 네 개를 갖다가 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답지에는 당연히 컴퓨터로 그린 그림이 있을 텐데 우리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 컴퓨터로 그린 수준은 그거는 선생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제 개념원리 책에서 124페이지를 펴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데가 나와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별로 안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지.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그래프를 대충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꼴렁꼴렁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 나온 건 아니고 한 A서부터 한 요 정도라고 칠게요. B까지 해서 닫힌 구간 AB에서 fx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멈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범위가 실수 전체면 이제 뚫고 올라가고 뚫고 내려가니까 최대 최소는 없겠지. 근데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림을 한 요 정도만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우리가 따져줘야 될 점들이 있지. 사실 A부터 B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이제 곡선이 된 거지만 이 무수히 많은 점을 다 따져봐야지 최대 최소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A 값, B 값,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값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구간의 양 끝값. 요거를 비교를 해서 요거 중에 이제 좀 큰 녀석, 작은 녀석을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요런 데를 뭐라고 불러? 보통? 구간 안쪽에 있는 극대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극대극소. 물론 극대극소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 이쪽에서도 막 이렇게 극대극소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우선 범위가 A부터 B까지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비교하긴 비교하는데 구간 안쪽에 있는 안내자를 사서 구간 내의 그 값 요거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F알파, F베타 이 정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딱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을 뭐라고 해도 돼? 최대라고 해도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최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모델로 그린 요렇게 요 그래프 안에서는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겠니? A에서 생기는 거고요.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야? B에서? 이게 제일 높아? 이게 더 높지 않아? 알파에서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야? 누구만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만 있으면 최대 최소를 찾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필수예제 21번 있는 데를 한번 볼게. 첫 번째 거 해볼까? 편안하게.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범위가 닫힌 구간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미분을 쳐봅시다.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제 미분 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인데 딱 보니까 6으로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네. 그지? 그럼 인수분해가 뭐 대충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꼴 빵인 것 같아. 그지? 근데 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3차 함수가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극대극소에 있는 데가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생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범위는 저기는 마이너스 2, 그지? 그 대충 요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근데 어느 게 더 높고 낮은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충 그렸어, 대충. 그지? 대충 그렸는데 한 이쯤부터 이렇게 요쯤까지 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최소값은 모르긴 몰라도 누구랑 누구 중에 하나겠니? 어디랑 어디 중에 하나겠어? 최소값은. 그치,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지 않겠어? 그지? 최대값은 누구랑 누구 중에 하나겠어? 마이너스 1이나 4,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요거 해봅시다. f-1을 막 찾아. 그지? 함수값 집어넣어서 찾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4 더하기 4 이렇게 돼가지고 잠깐만 마이너스 28 플러스 28? 이거 0이다.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F2는 극소값에 해당하는 건데 2를 갖다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3, 4, 12,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4 이런 식인가 봐요. 그럼 20에서 36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6 이거야. 아, 선생님이 그림은 저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어디서가 훨씬 작아. 마이너스 16이 훨씬 작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미니멈 마이너스 1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두 번째, 구간 안에 있는 극대값이나 아니면 끝값. 예를 들면 f-1은 또 미친듯이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니까 12, 플러스 4니까 요거는 16에서 5를 빼야 되니까 한 11쯤 되고요. 여기 11쯤. 그지? 그 다음에 F4는 4 갖다 박으면은 4, 64. 2 곱하면 128. 야, 이건 좀 너무한데? 마이너스 3 곱하기 4, 46, 48. 마이너스 12 곱하기 4도 48. 더하기 4예요. 그럼 이게 이제 132에서 96을 빼야 돼. 그럼 이제, 이거 얼마냐? 36? 이 정도 되나 봐요. 맞나? 그럼 11이 커, 36이 커. 36이 훨씬 크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36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라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좀 비교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참고 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튼 지간에 그림 그려서 구간의 양 끝값은 당연히 비교해야 되고 극대극소를 비교해야 되는데 구간을 벗어난 거는 관심이 없는 거고 구간 안쪽에 있는 극대극소 생기는 포인트 그 정도만 비교하면 그 범위에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를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물론 21번의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필수예제 22번까지 하면 끝납니다. 필수예제 22번은 문제 좀 읽어볼까? 저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 문제가 뭐 별게 없어요. 최대최소 구하는 건데 여기랑 똑같지만 최대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최소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구하란 얘기야? 미정계수 AB를 구하란 얘기야. 그지? 자, 이거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fx가 있는데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6a x의 제곱 더하기 b가 있어요. 그죠? 이 녀석의 이제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라고 요거를 먼저 알려주는 거야. 먼저. 그지? 그때 AB 값이 뭐겠니? 뭐 이런 거죠. A 값이 양수인 건 주어져 있고 최고차의 계수 양수. 자, 무지성이니까 일단 1번 미분부터 쳐봅시다. 그럼 3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ax 사라지죠. 미분 치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묶으면은 이제 3ax로 묶을 수가 있겠다. 그럼 x-4 이꼴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극대극소가 어디서 생겨? 0하고 4에서 생기는 거지?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근 0하고 4 보이고 A값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예요. 그래서 2차 함수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0이랑 4 이런 식이고 이거 안 그려도 이제 대충은 알지? 이렇게 그래서 쪼르륵 내리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범위가 어디까지냐?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이런 식이야. 그지?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데 원하는 범위가 2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려지는 데는 요 정도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최대값은 0에서 생기는 건 확실한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에서 생길지 최소값이 2에서 생길지는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야? 다퉈봐야지 아는 거야. 다퉈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최대값은 F0에서 생기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극대값이니까. 그래서 0을 갖다가 때려 박을게요. 0을 갖다 때려 박으면 00 되니까 그냥 B가 되는데 문제에서 그 최대값이 얼마라 그랬어? 3이라고 미리 알려주지. 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B값은 뭐인 거야? 3인 거야. 이거는 됐어. 오케이. 그지? B는 정했다. 근데 두 번째,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알아봐야 돼. 따져봐야 돼. 그래서 F-1을 한번 찾아볼게요. F-1. 그럼 마이너스 1을 갖다 박아. 마이너스 1 갖다 박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 박아도 1이니까 마이너스 6A야. 더하기 B는 이제 3 같은 거죠. B는 3이지. 그러니까 3으로 바꿔 쓸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A 플러스 3입니다. 두 번째, 또 이제 후보야. F2. 그지? 2가 더 작을 수도 있지. 2를 갖다 박아볼게요. 그럼 8A 마이너스 2 갖다 박으면은 4. 6, 4, 24A를 빼야 되고 뒤에 B는 3인데 그지?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A 값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생겨, 2에서 생겨. 뭐가 맞아? 여기서 생기는 게 맞지. 그럼 이 값이 이제 더 작잖아. 왜냐면.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29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이게 A 값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29구나. 죄송. 이게 마이너스 29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1로 넘어오면 숫자는 30이고, 이게 절로 넘어가면 16A니까 16A가 3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반갈하면은 16으로 나누면 A 값은 얼마?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해졌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는 다 알려주고 최대 최소 구해봐 이거고. 여기는 조금 덜 알려주고 최대 최소를 먼저 알려줘. 그래서 저기를 정해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이후로 있었던 실생활의 활용이라든지 도형의 활용 같은 거는 일단 가볍게 가기 위해서 다 삭제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숙제예요. 숙제는 어디 갔냐? 어디서부터야? 118까지 했으니까 숙제 말씀드릴게요. 숙제 여기다 적을게. 첫 번째 미적은 페이지 118부터 저기까지 131페이지인데 거기서 문제 번호도 257번까지만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삭제해준 페이지나 삭제해준 문제들이 엄청 많으니까 잘 선별해서 해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대수는 지금 대수래. 죄송. 공통수학은 공통수학 1은 아까 전에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63페이지인가까지 내줬었는데 그 뒤에 2차 방정식까지 하시면 돼요. 64부터 69까지 페이지 64부터 69까지. 그래서 여기를 더 집중해서 공통수학 금요일날 분반 테스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 잘 하시고 그 분반 테스트 볼 때 학교 시험지 그대로 볼 거고 이 프린트 상에서 프린트래. 공통수학 1 RPM 책 상에서 어디까지 나온다 그랬냐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러니까 다음 단원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고생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